자, 조국 혁신당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조국 혁신당 탄핵 선언문 발표했는데 예. 탄핵 소추 사이트도 개설을 했고 탄핵 사유 정리한 게 열 몇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박근혜 탄핵 소추 그리고 결정문의 그 구조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 해야지 그 탄핵 소추든 결정이든 쉽지 않겠습니까? 한 15개 정도 되는데 15개나 됩니까? 네네. 근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박근혜 대통령 시기와 대통령과 마찬가지인데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이 첫 번째가 있죠. 당대표 선출에도 개입했고 국회의원 공천에도 개입한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폭발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는 이제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것 외에 창원 산단 개입한 것, 대우 해양조선 개입한 것, 그 외에도 뭐 도지사, 시장 수도 없이 개입한 것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확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사실은 탄핵 소추 사유가 충분하다. 근데 물론 지금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기와 다른 것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속도가 매우 늦기 때문에 그 강제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발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상황과 비교해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비교해 보면 양으로 봐도 한 10배 이상 됩니다. 심각성도 훨씬 더 심각해요. 그럼요. 지금 저는 최순실 씨가 그 구금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너무 억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순실 씨가 자기를 넣었던 사람이. 그렇죠. 자기를 넣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체크해주고 문고리 권력 통해서 몇 가지 영향력 행사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에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전혀 아닌데 이번 경우는 주요 혐의가 그거였죠. 예, 그게 주요였죠. 물론 따님의 그 뭐 이화여대 승마 이 문제는 있으면 그건 별도의 문제고요. 근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직접 연락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국정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 뭐 도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보다 전 최소 10배 이상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누구 공천해 줘라 마라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오히려 총선 때 여론조사 자체적으로 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 총선에 개입하였다 해서 2년 나왔잖아요. 그걸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해주고 대금 못 받고 김영석 공천 받고 했다면 특가법상 뇌물죄를 질 수 있다고 이 자리에 처음 얘기하셨는데 제가 처음 제기했죠. 예. 문제를. 이후에 엄청나게 확대돼가지고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지금 대표적인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부상한 국민의힘 대표 얼굴들이 다 총망라돼 있어요. 지금 이제 오세훈, 이준석, 김진태, 박완수, 조은희 줄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넓은 의미에서 야유이긴 합니다. 명태균 개입니다. 명태균 개 정치인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친명계네요. 친명계. 그렇죠. 친명태균 계가 지금 한둘이 아니고 그 사람 앞에 머리 조아린 사람, 눈물 흘린 사람 뭐 한둘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와 그 명태균과의 관계와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 말고도 뇌물죄의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보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재보궐선거 때 명태균 씨 통해서 불법 여론조사 했는데 그 비용을 오세훈 씨의 스폰서라고 하는 김한정 씨가 대신 내줬잖아요. 대신 내준 셈인 거죠. 예. 그리고 이 문제를 그럼 그 뒤에 어떤 대가를 줬는가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수사를 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박완수 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명태균 씨의 처남이 예. 남명학사라는 경남도 그 시설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대가성까지 인정이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외에도 지금 뭐 조은희 씨는 어떤 대가를 얻었는지. 조은희 씨는 저런 얘기를 하죠. 저런 얘기를 했다고 명태균 씨 녹취가 나온 것이 시의원 한 달에 주겠다고. 실제 경북 지역에 있는 정치인이 그 서초구에 지원도 하죠. 물론 그 공천을 못 받았지만 또 김진태 도지사 같은 경우는 어떤 대가를 줬는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해서 전 이거를
국민의힘 차원에서 당연히 당무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다 징계를 해야 되고 수사는 물론이고요. 이 경선을 개입해서 경선 시스템을 뒤흔든 거니까 예, 예. 당장 당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억울할 사람이 너무 많죠. 네. 오세훈 씨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당시 경쟁을 했던 나경원 같은 경우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대선 같은 경우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피해자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제기를 안 한 이유가 이거를 다 공개하다가는 국민의힘이 문 닫는다는 걸 너무도 잘 아는 겁니다. 전 이건 국민의힘이 문 닫을 사안이거든요. 이게 각 대선, 뭐 총선, 그 다음에 그 지방 단체장 선거에 다 명태균가 골고루 개입했기 때문에 이것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국민의힘 전체가 지금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부정선거 사태입니다. 그런 셈이죠. 지금 예. 보시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거법 위반을 가지고 예. 지금 일단 1심의 유죄가 났습니다. 그것이 확정되게 되면 민주당이 몇백억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등등 관련되게 되면 국민의힘 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기죠.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선거비 보전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런 일을 조직적으로 했다면 이거는 사실은 그 정당 자체가 반민주 정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발칵 뒤집힐 일인데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지금 겁이 나는 거죠. 이게 겁나는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 것이고 거론되는 이름이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어떤 연상을 했나 하면 과거 이회창 대표 시절에 그 당이 차떼기 맞죠. 하는 바람에 당 전체를 문 닫는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의 차떼기 수준이다. 그때는 차떼기로 돈을 받아서 문제라면 네. 지금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당의 핵심 관계자들, 지금의 대표적 정치인들이 다 불법에 연루가 됐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돈도 물어야 될지 몰라요. 조작으로 탄생했다 이럴 수 있는 그렇죠. 정황인데 지금 수사를 해야 되고 당무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민주정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명태균 게이트가 확대 일로에 있는데 주목하시는 대목은 이건 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당 자체의 존립을 흔들 케이스구나 이렇게 그런 보시는군요. 거죠. 지금 등장된 인물 왜 또 등장을 할 것 같은데 이 인물들이 보면 그냥 그 뭐 시쳇말로 피라미드들이 아닙니다. 대선 대- 주자급들이에요. 대표 인물들이죠. 네. 부산의 박형준 시장도 곧 나온다고 하던데 이분들 다 모으면 윤석열 정부 차기 내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다 이준석, 오세훈, 뭐 박형준 다 차기 주자급들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다 무너질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한동훈 현 대표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가족 댓글 논란 대응하는 수준 어떻게 보십니까? 가족 이 난리를 겪으신 장본인으로서 비교도 안 되는 난리인데 이거는 진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비겁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한 사안인 게 내가 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나의 배우자가 또 나의 딸이 그냥 열받아서 썼다고 합디다. 혹은 안 입디다. 둘 중에 또는 하나. 안 입디다. 예. 라고 답을 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답을 하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형적으로 그 변호인의 행태를 보입니다. 예. 형사 사건의 변호인, 자기가 방어, 자기 또는 자기 가족을 방어해야 되니까 그게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 문제 없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묻고 싶어한 것 또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묻고 싶어한 건 그게 아니고 그렇죠. 표현의 자유가 다 있고 욕설도 할 수 있는데 그거 당신 가족이 썼나요? 아주 간단한 김건희 질문이죠. 개 육갑 목줄. 그거 당신 가족이 썼습니까? 아닙니까? 질문은 어마어마하게 간단하거든요. 썼다면 썼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그 아, 말을 왜 못하냐. 그걸 그렇죠. 하는 순간 지금까지 친윤계가 추진해왔던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3.1천하로 만들겠다는 그걸 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에서 한동훈 대표가 차기 그 지방선거 공천권을 영향을 줄 것을 허용할 것인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번 걸 계기로 이제 정리를 하고 싶겠죠. 그걸 알고 이제 김건희 특검법 마치 찬성해 줄 것처럼 지금 협박 메시지를 날리고 네네. 아마도 그래서 재표결을 할 때까지는 예를 들면 장해찬 전 최고가 조용해질 것 같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끝나면 네. 그
통과되지 못하면 또 시작할 거 아닙니까? 저기는 당연히 용산에서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기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지금 두 친윤이건 친한이건 들어간 게 한쪽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한쪽은 게시판 건으로 그러다 보면 저는 갑자기 친윤계에서 한동훈 특검법 조국혁신당이 1호 법원으로 제출해 있고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한동훈 특검법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사실은 한동훈 특검법 안에 예. 지금 이런 게시판 조작도 들어 있거든요. 사실은요. 한동훈 특검법.